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상에선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긴 잠옷을 입어봤는데요. 이제 가을이 돼서 굳이 반팔을 입을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긴팔을 입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평소에 비해서 말투가 좀 나긋나긋한데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오늘 3시간밖에, 3시간밖에 잠을 못 잤는데 아무래도 활동량도 없고 공부도 안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안 쓰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영상이나 좀 찍고 그러려고요. 어차피 연휴니까 뭐 자고 싶을 때 쿨쿨 떼야 하고 깨고 싶을 때 깨고 이럴 수 있는 게 연휴의 맛 아니겠어요? 여튼 이 영상에서 이제 얘기할 주제는 사실 이전 영상은 좀 이제 횡설수설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하는 습관을 가지려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쨌든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으니까 말을 할 때 좀 조리 있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 그냥 창문 열어봤고요. 뭐 강의라고 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그냥 떠드는 건데 뭐 강의라고 해보자면은 이번 강의의 레슨은 그겁니다. 첫 번째, 당신은 왜 불편함을 느끼는가? 두 번째,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여러분, 1번이랑 2번 주제 모두 어떻게 끝나요? 의문문으로 끝나네요. 그건 뭐예요? 정답이 없어요. 이 영상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했다는 거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뭐였죠? 나는 왜 불편함을 느끼는가? 두 번째, 평가당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은 언제 기분이 확 상하세요?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누구랑 이렇게 잘 얘기하다가 소위 말하는 발작 버튼이라 하잖아요. 긁힌다 하잖아요. 그런 적 있으시죠? 잘 얘기를 하다가 좀 기분 상하는데? 이런 지점. 그 지점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지점이 키예요. 키. 어떤 키냐? 내 인생을 디벨롭 시켜줄 키라고요. 내 인생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좀 정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여튼 뭐 정체기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정체되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이다. 내가 긁히는 지점이 내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교육심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강의를 잘하려면 강의자의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꺼내놓아야 된다. 저는 제 사적인 거를 얘기하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그냥 해보자면은 제가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긁히는 지점이 뭐였냐면은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약간 애기처럼 행동한다는 그런 엄마의 지적이었어요. 근데 뭐 지적받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치만 엄마는 항상 이렇게 잔소리와 지적을 하시는데 왜 내가 유독 그 말에만 발작했을까? 왜 긁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인간관계에서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날 싫어하는지 내가 왜 더 인싸가 되지 못하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왜요? 지능도 그렇고 뭐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많이 없죠. 네, 돌아봤어요. 왜 나는 그 지점이 불편할까? 왜 할머니 집 가서 그렇게 애처럼 행동하지 마라 라는 부분이 왜 불편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친구가 예를 들어 10명 있다고 했을 때 15명이 되지 못하는 5명이 저를 떠나는 이유가 그거였더라고요. 조금 유치하게 행동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 말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혼자 씩씩댔거든요.
왜 나보고 애처럼 행동한다 그러지? 막 이러면서. 근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긁힌 지점이 내가 친구 5명을 포섭하지 못하는 이유구나. 그럼 나는 앞으로 애처럼 행동 안 하면 되겠네? 결론 이거예요. 뭐 선택이죠. 애처럼 행동을 하고 계속. 왜냐면 애처럼 행동을 해서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뭐 초딩 친구가 생길 수도 있겠고, 뭐 약간 좀 동안으로 살 수도 있겠고, 톡톡 튀는 발랄함이 매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뭐 남자친구를 사귈 수도 있겠고. 근데 뭐 이 세상은 항상 그거예요.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 지점을 고치면 조금 더 성숙한 사람 5명을 포섭할 수가 있어. 안 고치면 또 안 고친 대로 살 수 있긴 해. 어떤 걸 선택하겠어? 했을 때 난 좀 고쳐볼까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5명이 오더라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말을 듣고 그 지점을 고치면 또 나름 유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의 말은 절대적이지 않거든. 그 사람은 또 완전한 인간은 아니니까 그냥 자기 관점에서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비판을 무비판적으로 어떤 사람의 말을 수용하자는 건 아닌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다. 제가 친구 10명에서 15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5명의 차이는 어쩌면 엄마 말을 수용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받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라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제가 최근에 불편했던 부분이에요. 제 친구 중에서 별로 친구라 부르고 싶지 않은 애인데 그러니까 걔는 약간 소위 말하는 좀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소위 말하는 비호감인 친구예요. 근데 이렇게 사실인데 뭐 어쩌겠어. 고쳐야지 이런 말 듣기 싫으면. 근데 여튼 너무 심했나? 근데 여기 어쩌겠어 내 채널인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사람을 이제 호감과 비호감으로 나눴을 때 조금은 이쪽에 속하는 친구예요. 너무 미안한데 난 얘기를 해야겠어. 미안해. 근데 약간 이런 친구인데 뭐 비단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몰라요. 그럼 얘기를 하지 말든가요. 노고삼아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지 마.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그냥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하여튼. 근데 걔가 자꾸 자기가 외모 컴플렉스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 A라고 했을 때 A가 혹시 최근에 외모 컴플렉스가 있나? 어떡하니?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나기만 하면 외모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근데 뭐 자기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은 할 텐데 자꾸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걔가 A고 B, C, D가 있으면은 자꾸 저한테 B는 뭐 손목이 뼈가 동그란 모양이고 C는 그러니까 되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는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모 평가를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의 외모도 평가를 사실 그렇겠죠.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를 제일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도 할 텐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 자기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 자기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의 외모를 많이 평가를 하면 자기 자신의 외모도 많이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애티튜드의 문제잖아요. 그쵸? 여튼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자꾸 B, C, D에 대한 외모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B는 뭐 뼈대가 얇고 C는 뭐 어떻고 D는 너무 말랐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불편했어요. 사실 왜냐면은 저는요 진짜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근데 이런 말 하면 안 돼. 여튼 근데 저는 되게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해요. 누군가를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려는 노력. 왜냐하면은 그 되게 무례한 거 아니에요? 외모는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상당수잖아요. 물론 뭐 성형을 할 수도 있고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고 뭐
뭐 그렇죠. 뭐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저는 외모는 타고나는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꾸 이제 A라는 친구가 B, C, D 그리고 저에 대한 외모 평가까지 한다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 다시 곰곰이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얘기를 간접적으로 좀 했어요. 그 친구 조금 돌려서 말을 했죠, A한테. 외모 평가를 하는 게 나는 불편하다라는 식으로 뭐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평가를 받는 게 과연 나쁜 걸까? 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그러니까 그 A처럼 지금 걔 A는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만 A는 아마 보니까 수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우리 강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대학 강의에 대해서도 또 어떤 책에 대해서도 평가를 잘 하고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과외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김과외에서 제가 랭킹이 조금 그래도 꽤 괜찮아요. 그 이유는 어찌 보면 분별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A한테 미안하진 않아요. 네. 여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당신은 어디에서 불편함을 느끼는가와 두 번째는 평가를 받는 게 또 하는 게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뭐 각자만의 생각을 이제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